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네. 모임이 됐든 뭐 파티가 있든 어떤 행사 장소가 됐든 어떻게 상대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내한테 호감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상대가? 네. 아마 1단계가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사를 하고 이제 본인을 믿어도 좋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똑같이 만나도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친해지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과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이죠. 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공감인데, 이 공감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뇌가 본 것과 들은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땐 본 것을 더 신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무언가 본 게 다르면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시각적으로 전달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미러링입니다. 네, 미러링은 제가 그때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장 잘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미러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거울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임시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고개를 끄덕여요. 같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러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한번 저어보세요. 반대로 저어보세요. 아, 이렇게? 네. 이게 쉽지가 그러네.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임시월 대표님 고개를 젓기 시작하시면 저도 고개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같은 행동을 할수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떤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이 행동이나 표정을 지으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막 웃는 이 표정을 하면서 정말 그 화났을 때의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반대로 똑같이 우리가 막 화났을 때의 표정을 막 지으면서 또는 슬플 때의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그만큼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상대에게 그만큼 당신의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아마 제가 이것을 미러링이라는 뭔가 전문 용어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미러링이라는 게 있었어?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너무 막 빨리 전달하고 싶은 막 뭔가 큰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축하 이런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만나서 대표님 제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설렘과 막 기쁨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대표님이 제가 막 이렇게 막 설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뒤를 이렇게 대면서 뭔데? 얘기해봐. 네. 그러면 저에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나는 지금 설레인 감정을 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왔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공감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말 한마디 없지만 그 행동과 표정을 보면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뭔데 이렇게 해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상대방이 공감해준다 라고 느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것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감을 미러링 행동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건 이런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물을 마신다. 그러면 나도 같이 물을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건 유대감이 높을수록 미러링 형상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친할수록, 관계가 더 깊을수록,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일수록 상대방의 행동과 표정을 더 많이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감정이 몸짓으로 나타나고 몸짓을 하면 감정이 강화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유대감이 높을 때 이것이 미러링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미러링 행동을 전략적으로 하면 이것이 상대방이 나랑 더 친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것을 막 다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그러면은 우스울 것 같아. 그렇죠. 다 따라하면 오히려 뭐지? 지금 장난하나? 오히려 논리나? 그렇죠.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행동을 다 따라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모양,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뭔가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나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뒤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앞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듣다가 몸을 이렇게 뒤로 밉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더 다가에 그렇죠. 네. 왜 멀리 가지? 일로 네. 와. 상대방의 몸을 뒤로 밀면 뭔가 지금 관심이 없나? 아니면 지금 뭔가 재미가 없어졌나? 이런 마음이 다급한 마음 때문에 나는 더 이렇게 몸을 앞으로 당기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상대방의 몸을 뒤로 밀면 이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무언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나도 똑같이 이야기하다가 말의 속도를 살짝 늦추고 몸을 완전 뒤로는 아니지만 나도 몸을 물리적인 공간을 살짝 상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원했던 물리적 공간을 똑같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또는 상대방이 좀 말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나는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지만 나도 스피드를 좀 올려서 해주고 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손을 많이 써요. 아니면 표정을 굉장히 잘 지어요. 막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지만 나도 조금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눈썹을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같이 맞춰주는 것. 잘하시는 분들은 호흡의 들숨과 날숨까지 맞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이 호흡까지 맞춘다는 거는 정말 진짜 고수의 경지 같은데. 네. 근데 그 눈빛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눈빛이 시선 맞춤이라고 네. 하긴 하죠. 그런데 아마 시선 맞춤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사실 제가 질문을 좀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난 눈 맞춤이 굉장히 어려워라고. 네, 좀 쑥스럽잖아요. 상대방 얼굴 눈 똑바로 쳐다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문화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보통 눈빛을 마주칠 때는 뭐 어디 미간을 봐라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미간을 봐라 이런 것보다 어떻게 내가 눈빛을 맞추는 편안함을 조금 늘려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빛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볼 때와 보고 싶어서 볼 때의 눈빛은 확연히 다르단 말이죠. 동공의 반응도 있을 것이고 동공의 확장이나 축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동공이 확장되었을 때와 축소되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무언가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빛을 볼 때에는 예를 들어 나는 눈빛을 잘 못 맞춰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눈을 이제 마주치죠. 그리고 거기서 2초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고 2초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초, 2초 후에 시선을 한 바깥으로 다시 빼졌다가 그 다음에 만날 때는 1초, 2초, 3초까지 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서 길게는 7초, 그 다음에 다시 6초, 5초 이렇게. 왜냐면 너무 빨리 쳐다보면 이게 또 공격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7초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자주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그런데 어떠세요? 대표님은 좀 눈 맞춤 잘 하시는 편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눈 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눈 맞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응시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눈 맞춤을 하지만 어디를 쳐다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똑바로 상대를 쳐다보는 것도 위치, 상대 어디 얼굴의 어느 지점을 보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응시가 보통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호적 응시 첫 번째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팜업, 손바닥을 보여줄 때 팜업 제스처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자리예요. 신뢰성 그리고 호감을 전달하고 싶을 때 하는 응시는 눈과 눈 그리고 여기 입까지
또 짧게는 코까지 연결된 역삼각형 부분 있죠. 눈과 눈 그리고 이렇게 입까지 입술 위쪽까지 연결을 하면 역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네, 그 부위를 응시했을 때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친구가 되고 싶다. 우호적 응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반대로 상대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강력한 응시, 눈과 눈 그리고 위쪽 이마 를 찍었을 때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부위를 응시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주의해야 할 응시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친밀한 응시,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응시입니다. 눈과 눈 그리고 배꼽 아래 또는 더 아래까지 이어진 긴 삼각형 부위를 응시가 들어갔을 때에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느끼하다고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느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응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연기자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키스하거나 뽀뽀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술 또는 그 아래를 쳐다보면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시선은 이렇게 다른 데로 떨구다 보면 그 시선이 옆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 아래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본의 아니게 무언가 상대방한테 원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보통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왜 친해지고 싶어서 왜 악수하고 할 때 이렇게 또 두 손으로 잡거나 그러니까 뭔가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해요. 뭐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친다든가 친밀함을 예전에는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몸에 닿는 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악수 가지고만 해도 제가 3시간 강연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악수 갖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악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스킨십이 또 굉장히 중요한 소통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나는 악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악수의 장점은 일단 공공연하게 스킨십을 허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스킨십은 우리가 친한 사람 이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친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는 내 중요한 부위가 다 들어있는 심장, 막 이쪽을 다 열어서 여기로 안아주죠. 가슴으로 안아준다라고 하죠. 네, 그만큼 스킨십을 허용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스킨십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아니면 만원 버스나 전철에서 모르는 사람의 이렇게 신발 끝이 발만 닿아도 이렇게 훅 하고 뺄 정도로 그렇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는 스킨십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임 대표님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다른 스킨십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이제 악수만 3번을 만나면서 1번, 2번, 3번을 한 거예요. 네, 다른 스킨십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B라는 분은 3번을 만났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과는 전혀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어요. 악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심적으로 느꼈을 때에 누구와 더 친하다고 느끼세요? 아무래도 신체 접촉이 있었던. 네, 그렇죠. 악수를 했던 사람과 심적으로 더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람들한테만 신체 접촉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 우리의 뇌는 내가 저 사람과 친하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은 너무 민감한 주제인 거예요. 그렇죠?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 무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손한 방법으로 오피셜리하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악수이기 때문에 저는 악수를 웬만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악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악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것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신체 접촉, 온 전면을 닿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과 조금 유대감을 더 강하게 형성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보통 익숙하지 않은 거를 시도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막 오해를 얻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듣고 상대에게 막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더 상대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관계에서 어떤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뭐라 그럴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몸짓이나 이런 행동 가지고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면서도 조금 잘 놓치시는 부분들이 거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마다 본인이 원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그냥 이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뭐 차 안도 그렇고 사무실 안도 그렇고 또는 뭐 일을 하는 곳이도 아니면 집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개인 공간의 소유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간을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내가 그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건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은 뭐냐면 1960년대 초에 그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요. 근접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였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공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원통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허락하는 공간, 거리가 다 달라요. 첫 번째 거리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과만 보여주는 거리. 이것이 15cm에서 46cm 정도인데 이 친밀한 거리에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친구, 연인, 애완동물. 네. 가까이 와도 그리고 나에게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한 사람들. 네. 그것이 친밀한 거리. 그리고 두 번째 거리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멀어지는데요. 이건 사적인 거리입니다. 46cm에서 한 1.2m, 한 8 이렇게 걸리는 정도죠. 1.2m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1.2m에서 3.6m 정도이고 이 거리를 우리는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났을 때 친분은 없지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택배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계산할 때라든지 그 후에는 3.6m 이상이 이제 공적인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강연을 할 때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친밀한 거리입니다. 사람마다 친밀한 거리가 다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랐던 아이와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은 이 친밀한 거리가 다르게 형성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12살 때쯤 되면 이제 공간에 대한 지각의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친밀한 밀도, 그러니까 친밀한 거리가 좁은 사람들 또는 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악수를 하는 거리도 다르고 상대방에게 다가오도록 허락하는 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뉴욕에서 온 친구가 있고 덴버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친구 중에 제가 이 두 친구를 데리고 이제 홍대를 갔어요. 아니면 강남역을 갔어요. 그럼 사람들과 계속 부닥치겠죠. 부딪힐 때마다 계속 짜증을 내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덴버? 그렇죠. 덴버에서 온 친구고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친밀한 거리가 더 넓은 거예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살다 보니까 내가 원래 소유하던 친밀한 공간이 더 넓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서 온 친구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거리에 들어와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 적극적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이 공간을 침범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 마음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해 친해지고 싶어하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하려는 거고 또 이렇게 손을 사용할 때도 자꾸 이렇게 손이 막 사용해지고 하다 보는 건데 이거는 나의 긍정적인 의도인 건데 이것이 상대방한테 갔을 때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은 일단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또는 나만의 공간이 이 정도가 필요한데 또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여기를 자꾸 침범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방어 기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악수를 할 때 이 사람이 손을 얼마만큼 뻗는지도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뻗으면 그만큼 먼 거예요? 그렇죠. 멀리 뻗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반가울 때 막 팔을 뻗기도 하죠. 근데 이때에는 팔을 멀리 뻗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바디랭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미소를 짓는다든지 입이 이렇게 느슨하게 벌려져 있다든지 진짜 웃음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뜻을 의미하는 바디랭귀지가 함께 나타나면서 팔을 쭉 뻗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입은 굳게 다물어진 채로 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표정은 굉장히 굳어있는 상태에서 팔을 길게 뻗는다라는 것은 나한테 쉽게 다가오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팔을 길게 뻗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다가가면 내가 다가갈수록 한 사람은 뒤로 다시 물러가고 나는 또 이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다시 다가가죠. 상대방은 또 다시 뒤로 물러나가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만약에 악수를 하실 만한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조금 더
좁혀보는 거예요, 공간을. 네, 확 들어가시는 게 조금만 더 좁혀보는 겁니다. 그때 상대방이 슬쩍 뒤로 물러나는지 또는 이야기를 할 때 상체를 뒤로 빼는지 이것을 보신다면 아직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공간에 들어오는 게 편안하지 않구나, 또는 내가 공간에 들어온 게 괜찮다라고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편하지 않다라는 사인을 주시면 다시 살짝 물러나거나 나의 상체를 뒤로 밀어서 공간을 제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말로만 듣던 밀당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에서만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남녀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네. 되게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그거네요. 상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바디랭귀지나 몸짓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연도 이제 그쪽으로 해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강연을 더 많이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에는 분석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지 그것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예. 하여튼 뭐 도움이 되네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이렇게 잠깐 떠오르는 것도 좀 네. 있고, 네. 확실히 알아야 이게 힘이 되는